급변하는 시대 목회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반사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단의 포교 전략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잇는 목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목회 정보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최로희 기자입니다. 목회자들이 미래교회에 적합한 목회 방향을 잡도록 돕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한미준 20일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3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 신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한미준 세미나가 목회자들이 새 시대를 준비할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새 시대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사를 만드는 그러한 세미나가 바로 한미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급격한 시대 변화에 맞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목회 방향을 제시하는 강연들이 마련됐습니다. 정성진 목사가 4차 산업시대 교회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설교 전달에 중점을 둔 박광석 목사, 목회의 큐티를 접목한 김양재 목사 등 15명의 강사진이 특강을 펼쳤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는 잘못하면 수백 명을 죽이고 영을 죽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식을 목사 못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자리고 너무나 예민한 자리예요. 지도자는 이 자리가 두렵고 예민한 자리라는 것을 더 각성해야 되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한미준은 2003년 신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다 중단됐지만 2016년 한미준 20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대상을 목회자로 확대해 목회사역의 문제점과 대안을 공유하면서 한국교회 위기 극복과 진정한 교회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최근 성평등 문제와 가짜 인권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학교 교과서에도 해당 내용이 담기면서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교총 종교문화쇄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육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교총과 시민단체는 교과서에 기재된 동성애 옹호와 잘못된 성교육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필 기준을 수정해 기독교 역사 배제와 종교 차별적인 이슬람 편향 정책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생명인권 학부모 연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초중고교 교과서 120권의 내용은 국회를 통해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여 가지에 이르는 사회 문화적 성을 인정하고 부모를 인권 침해로 신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상황이란 겁니다. 한교총 종교쇄신위원장 허태선 목사는 현재 학교 현장은 정치 이념과 이권을 추구하는 각종 단체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돼 교육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교육과 복지, 문화 등에 앞장서 온 만큼 정부의 나쁜 교육 정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단의 포교 활동에 대한 한국교회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른미디어와 넥스트세대 미니스트리가 주최한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신천지의 경우 신도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 2년 이상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신천지의 교리를 전파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선 아픔과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 대표는 이단 대처에 있어 한국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률 전문가 김보람이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이단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 등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루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컴패션 밴드가 이달 초 발매한 라이브 싱글 앨범 주는 나의 힘이요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는 성경 구절 시편 28편 7절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컴패션 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며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찬양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컴패션 밴드는 지난 2006년 결성됐으며 공연을 통해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음원 수익금 전액은 한국 컴패션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를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제고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내 쪽방촌과 에너지 빈곤 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3평 쪽방의 여름이란 주제로 정해졌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모금된 금액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1,00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쪽방촌에서 힘들게 여름을 보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월드비전은 전기세와 선풍기, 여름 이불 등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름 용품을 구입하는 일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9월에는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가 시작되는데요. 기독시민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단총회 참관단을 모집하고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참관단이 참관할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인데요. 예장 통합총회는 내달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 기쁨의 교회, 예장 합동총회는 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각각 열립니다. 교단 소속 신학생, 사역자, 성도 누구나 참관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내달 6일까지입니다. 선발된 참관단은 교육을 거쳐 총회에 참관 후 후기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개혁연대는 총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추석을 전후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96조 원을 지원합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난해보다 신규 자금, 대출, 보증 만기 연장, 외상 매출 채권보험 등 지원액이 10조 원 늘어났습니다.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또한 정부는 9월 5일에서 11일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합동 집중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소외계층에 생필품과 음식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글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전 세계 네티즌들의 제보를 취합한 결과 26개국 구글 지도에서는 독도가 모두 리앙쿠르 암초로 검색됐습니다. 일본 내 구글 지도 검색에서는 독도가 결과 없음이나 다케시마로 나왔습니다. 서 교수는 동해 표기 조사도 함께 진행했는데 대부분이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며 화면 확대 시에만 괄호 안에 동해를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전 세계 온라인상에 독도 오류 표기를 바꾸기 위한 독도 SNS 홍보 캠페인을 준비 중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함께 일컫는 팡이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해온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8월 약 4,494조 원까지 부풀었다가 현재 504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팡의 주식은 거대 자금을 굴린 이들이 작년 대부분 기간에 가장 많이 찾는 투자처였으나 최근 들어 불안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작년 개인정보 유출 파문 후 주가가 21% 하락했으며 넷플릭스 주가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의 등장으로 20% 떨어졌습니다. 아마존과 애플도 투자자들이 재평가에 나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평균 행복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9에서 17세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 아동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아 이런 문제는 사회적 차별이나 기회박탈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 집단 아동의 전반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가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한국교회연합이 안보 위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보 무감각증에 빠졌다며 안보 위기의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평화적인 한반도를 위해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어촌 선교단체협의회가 종교교회에서 농어민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날 기도회엔 유관순 열사의 교회로 잘 알려진 천안 매봉교회 박윤억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박 목사는 한국 기독교사의 이정표가 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며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나는 교회 박근성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신나는 교회 병점 채플과 동탄 채플이 3차 국내 선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4일엔 병점 채플에서 총 27명이 음성 세임교회를 방문했으며 익산 예수비전교회에도 45명의 교인이 함께했습니다. 병점채플 최승연 안수집사는 국내 선교 활동의 모든 일정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울경본부에서 권호성 PD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신대학교가 영도 캠퍼스 한상동홀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박사 14명, 석사 54명, 학사 85명, 전문인 선교훈련원 15명, 여자 신학원 1명 등 총 169명의 인재들이 배출됐습니다. 안민 총장은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살아가는 졸업생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